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개장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개장하고 나서 양지수 모두 마이너스 4%대까지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삼성전자 마이너스 5%대, 하이닉스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켰던 상황인데, 그나마 장막판에 삼성전자는 일부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이제 3%대, 사실 개장하고 나서 4% 이상 빠졌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물론 하락폭이 굉장히 크긴 컸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란 전쟁이 아직도 오리무중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휴전한다고 했지만 이란은 결상전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시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미국 지상군 투입 여부 등등이 혼선을 좀 빚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라고 발언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에 명분이 없다라는 어떤 내부 고발들도 현재 표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사면 초과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어떤 행적을 놓고 본다면 정면 승부해서 또 돌파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 어떤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3일, 3월 4일 사상 최고의 급락을 기록한 이후에 시장 굉장히 이제 혼란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3월 첫째 주는 정신없이 오르내리고, 둘째 주까지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 셋째 주엔 좀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다시 시장의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첫째는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516원까지 상승하면서 환율의 상승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한 상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환율의 상승을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했을 당시에 1570원까지 상승했었거든요. 157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어제 종가로는 1518원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환율을 감안한다면 실제 시장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상의 문제일 뿐,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굉장히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하에 놓여 있습니다. 3월 3일, 3월 4일 사상 최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3월 5일 사상 최고의 상승을 기록했죠. 코스닥 지수가 14%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준 후에 이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이게 계속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리고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1회 통과당 한 척당 30억 돈을 내면 통과시켜주겠다. 이거 완전 삥 뜯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더 도와준 꼴이 되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정상적으로 호르무즈 협의 유조선들이 통과를 한다면 이란은 약 1조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된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다만 일단 전쟁도 어쨌든 간에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석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가 전 세계 교역량이 가장 많고, 그
결제 기준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건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할 때는 되게 유가의 상승을 지지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막 도입해가지고 작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수의 그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약달러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약달러를 표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해 버리니까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했던 약달러와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린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걸 떠나서 올해 연준에서 연내 추가로 금리 인하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 소멸된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각 지역에서 트럼프 노킹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다라는 느낀 게, 정의보다는 결국은 돈이구나.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막 시위할 때는 돈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막 거리로 나갔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난번에 미네소타주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막 난리 나진 않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보다 실리가 우선인 나라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어쨌든 유가의 상승을 통해서 금리도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 현상 나타나고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특히 비달러 국가의 통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상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그래도 5,000포인트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이 정말 센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막 주가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막 급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죠. 그리고 주식도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근데 주식 괜히 하러 들어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그거 좋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웬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사실 3월달 들어서 많이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대감에 벅차서 들어왔는데 막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막 빠지고 이러면 주식 꼴 보기 싫어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야지 밤새 뜬 눈으로 막 뭐 또 없나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주가 빠지고 막 마이너스 나고 손실 나고 하면 막 득정없다, 막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이걸 왜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 시장에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주식 꼬라지가 보기 싫어질 때, 주식 꼴 보기 싫을 때, 그때가 지나보면 늘 기회였던 시기였다. 그게 타이밍적으로 딱 모일, 며칠 날 그날 주식을 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나보면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대체 그 언저리 시점이 아무거나 사도 되는 시기였더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당장은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다는 건 대충은 알겠지만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질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더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어떤 움직임보다 가격에서 지난 3월 3일, 3월 4일 날 주가 급락할 당시보다 지금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타격감은 지금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그 타격감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3월 3일, 3월 4일 이후를 한번 볼까요? 주요 국가가 3월 4일을 기준으로 3월 4일 대비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3월 4일 날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플러스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상당히 좋죠. 코스피에 비해서. 우리 시장 내부의 종목들을 볼까요? 3월 4일 이후로 보면 통신주는 급등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급등을 했고, 유가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풍력, 태양광, 특히 태양광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좋아진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IT 부품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저점을, 그러니까 3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러니까 3월 3일, 3월 4일 급락을 하고 시장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실제 3월 4일 종가 기준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3월 한 달을 보면 어떨까요? 3월 한 달을 보면 다르죠. 3월 3일, 3월 4일 이틀 동안의 급락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을 빼면 대체적으로 다 플러스다. 근데 3월 3일, 3월 4일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통신장 위주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가 3월 3일, 3월 4일도 견딘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견뎌냈잖아요. 그것도 견뎌냈는데, 그리고 3월 3일, 3월 4일 이후에 시장은 이렇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왜 급내죠? 왜 급낼까요? 저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내 잠재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빠졌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급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막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돈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샀단 말이에요. 올라가야지. 안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덜 올랐네, 덜 빠졌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내게 올라가야지 좋은 거고 내게 빠지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그 빠지는 상황이 좀 이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팔 물건들이 많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어제는 별로 사람들이 팔지도 않았어요. 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이유는 안 사서 그래요. 안 산 이유. 안 산 이유는 뭘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어제는 매수세가 위축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매수의 위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도의 압박이 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시장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오후에 살짝 돌렸죠. 그리고 어제도 오후에 살짝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급한 매도는 마무리됐다. 급한 매도는. 지금 반대매매를 보면 반대매매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100억대, 200억대 나오는데 지난 3월 초에 하루에 700억, 800억 나왔었잖아요. 3월 4일 급락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완화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냥 또 돌려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3월 4일 기준 가격 대비해서 플러스인 종목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총 900개가 좀 넘는데요. 900개 넘는 것 중에서 예, 자그마치 80%의 종목이 3월 4일 종가보다 올라 있더라. 3월 4일 종가보다 올라 있더라. 예. 3월 3일이 정상적인 하락이고 3월 4일은 비정상적인 하락이거든요. 3월 3일 대비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온 거죠. 3월 3일 대비해서는 220개, 3월 4일 대비해서는 600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걸 한번 보면 업종별로 한번 보면요. 업종별로 보면 종목 수가 원체 많으니까 반도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반도체가 많죠. 반도체는 종목 수가 원체 많으니까 반도체가 전체 종목 수가 84개에 29개니까 비율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차 전지가 63개 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30% 정도, 30% 이상이 3월 3일 대비해서 3월 4일로 보면 훨씬 더 많아지죠. 3월 4일로 보면. 지금 3월 4일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전부 다 그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주들, 통신장 위주들 막 급등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종목들이 이번 3월 조정을 통해서 조금 내부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중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슬금슬금 돌리고 있더라. 지난 주말에도 일요일 저녁에도 올려드렸는데 핵심적인 종목 10종목 어제 다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막판에 좀 나빠지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돌리게 되는 상황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 한 달 보면 3월 한 달 볼까요? 한 달 동안 우리 외국인들, 국내 기관들 수급 동향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32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31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국내 기관은 2조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매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만 팔고 국내 기관이 사고, 요건 또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3월 한 달 동안 국내 기관이 1조 3천억, 1조 4천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순매수에 500억, 어쨌든 500억,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다. 개인들이. 근데 여기서 수급 동향을 보면 지난 3월달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다고요? 32조를 팔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16조, 거의 절반을 팔았죠. 그리고 하이닉스 7조, 그리고 현대차 2조 7천억. 그러니까 이것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이것만 합쳐도 거의 30조에 육박하잖아요. 30조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32조를 팔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만 집중되어 있다. 개인들은 어떨까요? 개인들은 3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31조 중에서 삼성전자 15조, 하이닉스 6조, 현대차 3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4조. 31조 중에서 24조를 이 세 종목만 매수한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재 시장이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매도가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순매수한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예요. 이 세 개 종목이 외국인과 국내 개인들의 매매의 전부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팔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팔았는데 나머지 종목들 어떠냐? 팔았느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샀잖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시장 내에 물량들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물량의 이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동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국내 기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시가총액 중형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자, 그러면 조정이 언제 끝나는데? 이란 전쟁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의 가장 큰 타격은 이미 가해진 상황이고 전쟁의 여파가 계속해서 여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핵심적인 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분위기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란은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내가 만약 이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이란 사람이라면 난 죽기 살기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결정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부터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지상전 투입하고 뭐 핵이 터지고 뭐 3차 대전으로 가고 이러면 다 끝이지 뭐. 그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의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동안 다른 전쟁과 달리 석유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을 타격하다 보니까 유가의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비달러 국가 통화들이 급락을 하게 되고, 특히 원화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망가져 버렸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됩니까? 그게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술주라고 하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돈을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계속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역으로 전쟁이 완화되고 유가가 다시 고점을 찍고 밀리게 되고, 그러면 달러 약세 나타날 거고,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분위기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또다시 빨리 회복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시기가 거의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항상 새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가장 어두워 보여요. 무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게 되거든요. 주식하면서 제일 힘들어지는 게 막 주가가 올라가면 다 좋지 뭐. 주가 급하게 빠지면 무서워요. 막 무섭고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제일 주식시장에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지치는 거거든요. 지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치면 만사 다 하기 싫어지잖아요. 주식도 특히 주식이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크게 줘요. 만사 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지. 소주만 땡기고 누가 뭐 얘기하는 것도 싫고 뭐 짜증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넉다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만 과격하게 바뀌잖아요. 거칠게.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나 주식 2번 다시 안 해. 내가 주식 2번 다시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또 가진다고요. 근데 늘 시장을 보면 그때가 2번 다시 주식 하나 봐라라고 생각하고 주식 던질 때가 주식 더 해야지 하고 접근해야 될 때였다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항상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하죠. 그게 늘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지치실 텐데 지치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지치는 걸 내 기분 멘탈 강해가 난 지치는데 안 지쳐 뭐 이렇게 백날 해본들 지치는 건 지치는 거지 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지친다고 해서 그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 이러고 내일 저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야 되는 날 중에 하루다.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시장 좋아지면 주식하러 들어오고 시장 나빠지면 주식시장 떠나고 하잖아요.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냥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그만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 투자하지 않아도 나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진짜 완전히 시장을 떠나는 그날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2번 다시 주식시장에 안 들어올 만큼 맘먹고 떠나겠다고 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주식시장이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을 왔다 갔다 해서는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장이 있어야만이 시장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언제 기회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있어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 내일,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 뭐 이런 날들 기억도 안 나는 날이에요. 3월 3일, 3월 4일 같은 날은 기억이 나는 날이죠.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기억이 나는 날들이에요.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026년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외 나머지 날들은 기억이 안 나는 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들 중에 하루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쳐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기업 지금 현재 시장이 타격을 받은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막 빠지고 이랬나요? 전혀 아니에요. 외생 변수로 인해서 받은 타격이잖아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생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매크로 지표가 타격을 받게 돼요. 그 매크로 지표가 타격을 받음으로써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 본질적인
기업들의 본질적으로 하나하나에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이 타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다? 지금 기회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비록 하루하루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지만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난 주식 다 사서 돈밖에 없어. 주식밖에 없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팔아야지. 뭘 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이 나타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살아나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종목들로 좀 바꿔주는 거죠. 고렇게 그것도 한 방에 다 바꾸면 안 되지. 조금씩 조금씩.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슬슬슬슬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구간 지나가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야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럼 그때 반대로 해야지. 그때 주식 안 판 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